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DJI 매빅 에어 2와 DJI 에어 2S의 필수 액세서리를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필수 액세서리는 두 가지예요.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하드 케이스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ND 필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하드 케이스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DJI 드론 콤보를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작고 귀여운 가방을 같이 주죠. 이 가방들에 드론을 넣어가지고 같이 비행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이 가방의 장점은 작고 휴대성이 좋고 또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 충격에 좀 약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약하고 드론이 그대로 충격을 흡수하게 되면서 드론의 파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드 케이스를 구매를 하는데요. 이 하드 케이스의 장점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게 보호를 해주죠. 대신 단점으로는 부피가 좀 크고 무거운 게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쌓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장비예요. 여러분들 드론을 가지고 이동을 하실 때 이렇게 저처럼 프로펠러를 장착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장착하기도 귀찮고 풀고 다시 가방에 넣고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근데 사실 DJI에서는 프로펠러를 장착해서 가방에 넣는 것을 권장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펠러가 충격에 약한데 가방에 넣었을 때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파손이 될 수가 있고 가방이 이렇게 휘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JI에서는 프로펠러를 가방에 따로 넣는 것을 굉장히 권해요. 제가 DJI에서 근무를 할 때 신제품 발표도 해보고 신제품 비디오도 직접 제작을 했잖아요. 근데 DJI는 제품별로 그 담당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영상 촬영이나 신제품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매빅 1 프로 같은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게 제품 매니저하고 비디오 촬영 팀하고 원활하게 대화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신제품 비디오인데 렌즈 보호 캡이 장착이 된 상태에서 신제품 비디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제품 비디오를 보고서 따라서 렌즈 캡을 씌우고 비행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품 매니저들하고 제품 발표자 혹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팀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진행을 하게 돼요. 그때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단 한 번도 이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서 이런 가방에 넣으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별도로 분리해서 가방에 넣으라고 할 만큼 이런 가방은 이 프로펠러 변형이나 충격에 약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프트한 가방에 넣을 때는 프로펠러를 빼서 가방에 넣고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펠러에 충격이 안 가고 변형이 안 갈 수 있게 이런 하드 케이스에 넣고 다니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굳이 하드 케이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런 소프트한 가방을 계속 이용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소프트 가방에 드론을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넣는 게 맞느냐, 이렇게 넣는 게 맞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드론을 이 방향으로 짐벌이 아래로 가게 넣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밑으로 가게 되면 모터가 그대로 아래에 맞기 때문에 충격에 굉장히 모터가 직접적으로 파손되거나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넣게 되면 짐벌 같은 경우에는 짐벌 커버가 있고 모터가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망가질 확률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보관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짐벌 부분이 밑으로 가게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불안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드 케이스를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하드 케이스는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 충격에 파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장착하고서 가방에 보관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여러 가지 물이나 비가 오는 상황 이런 거에서 방수 기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드 케이스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드 케이스를 구매하는 게 좋냐 여러분들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하드 케이스를 어떤 거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에서 직구를 많이 해요. 1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기도 하고 중국 물가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하드 케이스 좋은 거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에어2하고 FPV 하드 케이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안에 스티로폼 차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충격 흡수가 그렇게 잘 되지가 않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FPV 하드 케이스는 충격 흡수에 굉장히 강력한 스펀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강력 스펀지가 들어간 가방도 100달러가 안 돼요. 사실 때 이런 스펀지 약한 거보다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가는 강력한 스펀지가 들어간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필수 액세서리는 바로 엔디페이터인데요. 엔디페이터에 대해서 왜 사용을 하고 어떤 원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페이터는 제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모션 블러라는 거는 움직일 때 보여지는 건데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는 프레임스 곱하기 2를 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가 24프레임이다 이러면 48분의 1초, 드론에서는 50분의 1초가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60프레임이다 하면은 120분의 1초로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굉장히 과노출이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밝은데요. 왜 이렇게 과노출이 나오냐면 제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48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48분의 1을 맞추다 보니까 과노출이 됐는데 이 노출을 정노출로 맞추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셔터 스피드를 올려버리는 방법하고 엔디페이터를 끼우는 방법이 있죠. 근데 셔터 스피드를 올려버리면 제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셔터 스피드가 48분의 1초로 가기를 원하니까요. 그럴 때 엔디페이터를 사용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선글라스를 쓴다는 얘기를 많이 보셨죠. 왜냐면 선글라스를 쓰면서 어둡게 만들어 버리니까 노출이 48분의 1초여도 정노출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앞에 선글라스가 씌워지면서 48분의 1초를 만들면서 정노출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디페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언제나 모션 블러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움직이는 피사체가 별로 없고 드넓은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할 때는 모션 블러가 생기지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부자연스럽게 영상이 되게 모션 블러 없이 뚝뚝뚝뚝 끊기는데 라고 구분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드넓은 자연 경관을 찍을 때는 굳이 셔터 스피드를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사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인 경우에 이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위해서 프레임스 곱하기 2를 맞추기 위해 엔디페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엔디페이터 같은 경우에는 4, 8, 16, 32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4부터 32로 갈수록 어둡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밝고 쨍한 날 사용을 할 때 숫자가 높은 걸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을 제거하시고 엔디페이터를 장착을 하면 되는데요. 드론을 띄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정확하게 이 띄엄띄엄 되어 있는 엔디페이터에 정확한 셔터 스피드를 맞출 수는 없어요. DJI 매빅 2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 조리개이기 때문에 엔디페이터를 셔터 스피드로 맞추지 않아도 조리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DJI 매빅 에어 2나 DJI 에어 2S 같은 경우에는 고정 조리개 2.8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로 완벽하게 50분의 1초, 120분의 1초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셔터 스피드가 가도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들로 인해서 모션 블러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근처의 셔터 스피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촬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엔디페이터를 인터넷 찾아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카메라 앞에 아무래도 필터, 유리막을 하나 더 대는 거기 때문에 화질 저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싼 거하고 적당한 거하고 화질 저하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은 적당한 엔디페이터를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값싼 거는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나면서 화질 저하가 되게 심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저렴하지도 않은 적당한 엔디페이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변형 엔디페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변형 엔디페이터란 엔디페이터를 이렇게 돌려서 어두운 정도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세한 단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앞에 더 하나의 유리막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화질 저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돌리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용이한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착륙을 해가지고 엔디페이터를 바깥 끼나 가변형을 돌리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가변형 엔디페이터보다는 이렇게 수치가 정해져 있는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엔디페이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DJI 매빅 에어 2, DJI 에어 2S의 필수 액세서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필수 액세서리를 갖고 다니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드론 보관과 멋있는 영상 촬영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